예. 자, 오늘 격국론인 자평진전을 강의한 날이에요. 넌 걸러골겁 치운론이에요. 이건 현격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5권에다 넣어놓으셨죠. 이 걸러골겁격은요, 일반격 취급을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용신을 딴 데서 찾으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관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상식도 뭐 관계없다 라고 하면서 쭉 이런 게 상식이 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뭐가냐, 겁재나 비겁을 써도 흉함이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승상 사주를 봤고요. 1-1번 재생희인이라고 했어요. 이건 주어가 빠진 거예요. 목적어나 주어가 빠졌어요. 그럼 뭐예요? 재성이 관성을 상할 때, 또 인성을 반길 때, 그러니까 관성을 용신으로 할 때예요. 관성을 용신으로 쓸 때, 그럼 두렵지 않다. 상식과 같이 눈을 흘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이유가 뭘까요? 요거 인성이 바로 관성을 보호한다. 구신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주 전체를 보면 업브론으로 보면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일주 자체가 강한데 관성을 쓰는데 인성을 구신으로 쓸 필요는 없다. 사족이라고 그랬죠. 불필요한 거. 자, 이 사주를 볼까요? 이 사주도 관을 써요. 그런데 재생관을 하죠. 그래서 좋고요. 자, 오늘 두 번째예요. 만약 로법에서 재성을 쓰려고 그래요. 그런 때는 뭐예요? 대상식. 이런 경우 상식이 같이 끌려왔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건 일주가 강하다는 거예요. 로법격에서요. 재식이 중한즉 반드시 뭐를 반긴다? 인수를 반기겠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로법격이라고 해서 꼭 일주가 강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불기 비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꺼리지 않는다. 왜? 일주가 약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재식이 가벼울 땐, 즉 마땅히 조재, 재성을 도와야 되겠죠. 그리고 불이 인비는 반갑지 않아요. 그 이유 로법이 강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봉살무상, 살을 만나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는다. 오히려 관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주자인 설하고가 위에 대한 심해천 선생에 대한 평주를 했습니다. 로법과 양의는 상등하다. 맞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나 홀로 재성을 쓸 때는 그 격은 속이 꺼려진다는 거예요. 만약 왜 꺼리냐? 비대상식. 상식이 없을 경우에는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용제. 재성을 재성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록격은 일주가 강하니까 그 록급한테 재성이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식이 있어갖고 그 겁재의 힘을 화해해서 재성을 도와줘야 되죠. 역시 나눠야 된다. 신경, 신중. 일주가 가벼운지 일주가 무거운지를 나눠서 식상이 중하면 설기태과한 거죠. 그러니까 즉 인수가 마땅하고요. 봉비겁도 괜찮다. 그리고요. 식상으로서 화해서 하는 것도 꺼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식상생재하니까요. 재식경, 재성과 식신이 가볍다. 가장 반기는 건 식상운을 반기겠죠. 재운도 역시 반기고요. 인성이 식상을 제할 때 비겁으로서 재성을 나눠주면 균, 비소위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 건설에서 유상식이 있으면 어떻게 회극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고 했어요. 단지 불이복에 그렇게 법은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법편에 장도통의 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가 음걸록격이죠. 또 음걸록이에요. 자, 월에 태어난 개수일주예요. 축진, 습토만 있고요. 자자가 있고요. 임계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8글자 중에 쓸 거라고는 이 병화와 간목밖에 없죠. 그런 재성과 식상이에요. 식상을 씁니다. 대운이 식상대운으로 흐르니까 좋다라는 것이죠. 단 경진대운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경금이 들어와서 저 간목을 깨냐 못 깹니다. 예, 병화가 있어서요. 예. 자, 이것 평주자가 갑병, 개, 불통근, 예, 통근할 만한 데가 없죠. 상관 태중하다. 맞습니다. 상관이 이렇게 토가 강하죠. 상관이 태중하다. 상관이 퇴경하다. 예, 상관이 가볍다. 매우 가볍다. 예, 간목이 엄청 뿌리가 없죠. 마땅히 행, 식상운에서 조제, 재성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인 기묘운은 식상지지라 가장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우토도 좋아요. 정관으로. 경지는 비길, 예, 저와 마찬가지로 딱 얘기하네요. 길할 것이 없다. 차조는 애석하게도 갑이 늘며 병진정사 등 운으로 조지하지를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통대운으로 들어오면 아주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통대운으로 들어오는 사주는 그래서 보기 좋은, 보기가 드물다라는 것이죠. 역시 로껍 치운 논절은 일반적인 업부론으로 감명하는 방법과 동일하니 용의신 대운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예, 그래서 수가 7.15소 초가 종주 오행이에요. 그래서 수체 토와 용조로 토오행은 축진, 습토라, 이거 한문을 고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못 고쳤습니다. 예, 바쁘게 하다 보니까요. 습토라 불행하고요. 아이고. 불행하고요. 차오행이 화오행이 용신이 되고요. 목오행이 희신이 된다. 이것도 또 된다가 두 가지가 또 써있죠.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데. 역시 설하고 설명대로 아쉬운 사주가 되었다. 임철제 역부로는 신강억론이에요. 예. 네, 이렇게 하는 게 끝났죠. 네. 그래서 누구요? 도통의 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의 사례 명조가 있습니다. 도덕이 아닌데요, 도통인데요. 장도통이죠. 예, 황도통으로 했네요. 예, 장도통. 네, 맞습니다. 이때 경진대원 지금 최고의 코너에 몰릴 때입니다. 예, 아주 안 좋죠. 예, 4, 5, 이분도 그렇고요. 별로 썩 좋은 사주는 아니죠. 네. 무명시 10번입니다. 밑으로 내려 써야 되겠네요. 기기정신. 네, 이렇게 내려 쓰겠습니다. 이 사주는요, 요게 용신이에요. 네, 화채예요. 토채군요. 네, 토채 목수용조에서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가이죠. 그래서 수도, 축토 속에 수뿐이 없고요. 대운이 이렇게 흘리죠. 근데 이 토채기 때문에 목도, 지지로 목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네, 나쁘지는 않아요. 토가 채기 때문에. 그래도 은근히 이 정화가요, 약하진 않습니다. 네, 미토, 사화, 미토가 있어서요. 네, 정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인 정묘 대운은 썩 좋은 운은 아닐 겁니다. 네. 차조, 제식개, 통근했다. 재성은 어디 있을까요? 네, 재성은 여기 있고요. 식신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거죠, 기토. 네, 그래서, 전부 통근을 했네요. 이런 역시, 뭐예요? 약하지는 않아요. 예. 승어, 장조, 다. 저 앞에 장도통명보다는 좋다라는 거예요. 갱이, 사축 공합이 투신했어요. 이거 사축 공합 할까요? 미터가 가운데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겁재가 화해서 재성이 됐다. 겁재가 화해서 재성이 됐다고 하는데, 운이 인수는 불기 비겁, 인수나 또는 비겁은 꺼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 정묘병인 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신이 일단 정해지면요, 그 용신을 합하거나 극하는 대운이 오면요, 이 사주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정대운은 별로 좋은 사주가 운이 아닙니다. 보세요. 정묘병인은 비겁과 인성지지라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을갑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극과 기토를 극함으로써 자개는 관살 부리기 아니에요. 이 사주 잘못 보고 있습니다. 토체 목수용조입니다. 그래서 목이 없어서 쓸 수가 없으니까요. 이 사주는요, 병정화가 제일 두렵습니다. 신금 하면 안 됩니다. 깨문. 서랑과 잘못 풀고 있어요. 사주를. 원래 이 사주를 억부보로 감명할 경우는 정화입주가 사화에 근을 두고 양미터의 역이 근을 두어서 약하지 않고, 또한 사월의 정화로 녹겁이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세하게 무게중심론으로 무게를 달아보면 토가 6.0이에요. 금이 3.7이고요. 수오행이 0.6, 목오행이 0.5고요. 화오행이 3.7이에요. 약하지는 않아요. 토행이 6.0으로 종조행이 돼서요. 토체 목수용조로 이 강한 토를 제하는 목수용을 찾아보니 사주 자체에 목수가 없어요. 수를 향하는 금과 토가 용인시 된다. 유일하게 시간의 신금과 용신이고 축토가 시신이에요. 물론 사주의 종조행이 토오행이므로 목오행 플러스 한신이라 됐는데, 자개관살 불이길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잘못됐습니다. 자, 봅시다. 문명시 10번입니다. 이 운은 안 좋습니다. 갑대운도 별로 썩 안 좋아요. 물론 밑으로 해자축운이 흐르니까 이 사주는 개해, 임, 신유까지 좋은 사주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고상서명입니다. 자, 이것도 경금일주가 신월에 태어나서 럭겁격이에요. 그러면 특수격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주는 금수 이기격이죠. 이기성상격이요. 간목은 치질 않습니다. 금수로 다 해서요. 서라고는 차본편 고상서명으로 자신 회국을 이루고 있다. 넉겁이 화위 상관으로 변했어요. 넉겁이 희득 생화 7월이죠. 그래서 기후는 미한, 그렇게 춥지 않다. 소위 금수상관 불견관살, 금수상관이라도 관살은 볼 필요가 없어요. 불성귀기 그 귀함을 드러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갱이 원국에 화가 없음으로써 기가 한쪽으로 쏠렸다. 금수로다가요. 오늘 마땅히 금수 목지가 좋다. 재행 관살 화운으로 가면 반대로 불상행이 마땅치 않다. 이게 사주 지지로다 금수운으로 흐르고 있죠. 토운 역시 유 간목에서 회극하니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에 소위 순기기세 이 치운이라 그 순한 기운을 따라서 운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건 특수격입니다. 이기성상이죠. 역시 설하고는 격국론보다는 억부론으로 감명하는 방법이 탁월하다. 걸럭양인격은 격국용신을 쓰지 않고 다른 오행신을 찾는 것, 즉 억부법으로 용의신을 찾으니 쉽게 감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설하고는 본 2편에 나오는 격용신 변화절을 음명하여 럭겁 화익 상관 금수상관격이 되나 화가 없어 불영하고 금수로 종한다고 한다. 역시 동의한다. 그래서 금오행이요 5.7이고요 수오행이 6.3이에요. 수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화가 0.0, 토가 0.0이에요. 그래서 금수오행이 합하여 12.0으로 초가 종종이 되어 금수체에 토화 용종이나요 화토 용종이나 화토행이 0.0으로 용신을 쓰기에 부족하여 불영하고 금수로 종하는 사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고상서명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록급격이나 양인격 같은 경우는요, 관사를 먼저 쓰는 게 최우선입니다. 네. 지금 제일 좋은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운은 참 괜찮아요. 그래서 임진대운까지 좋은 사주입니다. 임진, 계사, 이렇게 사운이 들어오면 이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겠죠.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도 또 역시 록급격이에요. 록급의 용살, 보세요. 살을 쓰면서도 식신으로 재하라는 뜻이에요. 참 이렇게 심여첨 선생은요, 살이라 하면 아주 진절머리를 친다니까요. 진절머리를 쳐요. 좀 이상하리만큼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살에 대한 걸 무척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이 격국론의 함정이에요, 이런 것이.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